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지난달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매주 치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뒤 1, 2부에 걸쳐서 기억키움학교 이성희 치료사와 함께 치매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독사 등 연고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2013년 285명, 2016년 30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예방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2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 정확히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림픽 열기가 인천에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선악 국제 빙상 경기장에서 해외 선수단들이 전지 훈련을 갖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등 동계 스포츠 강국 3개국 9개 팀 250여 명이 오늘부터 인천에 머물며 선악 국제 빙상 경기장에서 올림픽 메달을 향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가는데요. 예. 특히 2월 초에는 스웨덴,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과의 평가전도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팀에게 선악 국제 빙상 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6개 팀이 선악 국제 빙상 경기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이들 대표팀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역시 인천을 거쳐서 평창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회 응원단도 모집을 한다고요? 예, 인천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인천 시민 애인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예.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총 2,000명을 모집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원단은 총 4회 원정 응원을 갈 계획인데요. 2월 17일 알파인 스키, 2월 18일에는 하키 경기, 3월 10일에는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과 장애인 아이스하키, 3월 17일에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응원단 참가를 원하는 시민과 단체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천시 체육진흥과에 방문하셔서 참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입장권과 교통편, 점심비용은 인천시가 제공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소식은 청취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소식인데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에는 1명이었는데요, 환자가. 올해 들어서 벌써 36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염병인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이 세균성 이질은 제1군 법정 감염병인데요. 예.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감염 12시간에서 7일 후에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감염 환자들의 특이점은 80% 이상이 해외에서 감염된 것인데요.
신고 환자 36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26명이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한 후 이질균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감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세균성 이질은 수인성, 즉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데요. 해외여행자는 입국 후에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 경로를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흐른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둘째, 음식 익혀 먹기, 세 번째,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네 번째,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다섯 번째, 과일, 채소는 먹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입니다. 필리핀을 여행한 후 세균성 이질 증상이 발생하시면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균성 이질 증세를 보이는 분들은 1399번으로 꼭 신고를 하시고요. 지금 환자분들은 빨리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치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역시 마련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또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집 마지막 시간에는 기억키움학교 이성희 치료사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예, 오늘 오시는데 뭐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아유, 기억키움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군데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있나요? 아, 예. 지금 서울시에 예. 한 6군데, 7군데 있고요. 아, 구마다 그런 게 있나요? 구마다는 아니고 예. 전국 구마다 생길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성동구, 도봉구, 서초구, 강북구 등에는 이런 기억키움학교가 있는데 이곳에서 치료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키움학교라는 곳은 그럼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있는 기억키움학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고령화 극복 지원사의 한 일부분으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적 지원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중증 치매로 진행을 지연시키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강화와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 유지를 위해서 작업치료와 같은 인지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요리활동과 같은 일상생활 기능 훈련, 그리고 뇌신경 체조와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 또 뭐 부양가족 스트레스 해소나 그리고 치매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성희 치료사께서는 지금 어디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노원구에서. 노원구. 네. 제가 아까 여기 노원구를 빼뜨렸네요. 네. 치료사
업무는 어느 정도 좀 하셨습니까? 치료사는 제가 예. 여기 입사한 거는 2010년이고요. 아, 네. 벌써 횟수로 8년째, 9년 차네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치료사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직업에 대해서, 이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업치료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작업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흔히 이해하는 공사장에서의 작업 또는 아니면 남녀 간의 작업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작업치료의 작업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의미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을 좀 주도하는 활동이 바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작업을 아큐페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작업치료사는 아큐페이셔널 세라피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큐페이션 즉 작업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여가 또는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개개인의 작업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작업 속에서 환자가 원하는 작업을 찾아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작업치료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작업치료사를 직업치료사로 잘못 말했군요. 네. 작업치료사. 네. 저도 좀 생소했나 봅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군요. 그러면 이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경과가 나아진다든지 좋아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제 내가 과연 치매일까? 라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 안타까운데요. 확실히 이제 초기에 치료가 진행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조금 더 늦게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60대 남성분으로 센터에서 2015년도에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받고 기억력 문제라든지 폭력행동, 이에 따른 우울 증상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가 약물 치료랑 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센터 내에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우울과 폭력적 행동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경우에는요. 우울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우셨던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좀 자기가 치매는 절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집을 잃고 또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이후에 어르신이 이제 치매라는 질환을 약간 다소 수용을 하시고 센터에 나와서 또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막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인지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따로 숙제도 내드렸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처럼 모든 사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 치매라는 질병이 특성상 또 진행성이고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가 없고요. 이외에 다른 합병증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만으로도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또는 중기에서 말기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억키움학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고 2010년부터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하셨겠지만 그중에서 평소에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힘든 점은 어르신들이 예. 치매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스케줄을 조정을 해드려야 되고 아침에 몇 시까지 오세요? 아니면 점심 드시고 오세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이제 집으로 다시 보내드려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데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그 어르신들의 스케줄을 다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근데 가족들은 이게 참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 치매 환자 당사자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 내가 무슨 치매냐? 나는 아직 정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치료에 나서기까지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치매가 이제 노년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일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 또는 당사자 분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에는 이제 나는 치매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치매라는 사실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치매라는 진단으로 인해 내 가족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하는 미안함 그리고 부양 문제로 인해서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같은 복합적인 심정을 갖고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서 따라서 어르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보고 이제 서보는 마음하고 그리고 태도가 돌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또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으로 어르신의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억 키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내 인지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인식하신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네, 조금은 인식은 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내가 왜 치매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덜 계시겠군요. 네,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기억 키움 학교. 자, 2018 신년 특집으로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5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억 키움 학교 이성희 작업치료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이 부른 A Whole New World 듣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뉴스타워를 통해서 경남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분 단위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사상자는 50명에 가깝습니다. 사망이 8명, 그리고 부상이 40여 명입니다. 사망이 8명, 부상이 40여 명입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6층 건물 전체에 현재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는 전원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환자가 있었는데요. 90여 명 전원 대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입원 환자가 190여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 단위로 계속해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현장 지휘를 위해서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병원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망이 8명, 부상이 40여 명입니다. 관련된 속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광고 잠시 듣고 와서 기억 키움 학교 이성희 작업치료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봅니다.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1부에 이어서 2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희 기억 키움 학교 작업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 말미에 치매 환자 본인이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족들이 처음에 말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면 좋을까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는 거의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가족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일은 많이 없고요.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근데 본인도 먼저 치매 증세를 알아차리고 이게 내가 건망증을 넘어서서 치매 증세를 슬슬 앓고 있는 거 아닌가, 경증 정도로 보이는데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뭐 버려질까, 뭐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럴 때 그 당사자들로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치매는 또 원인에 따라서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이제 독자적인 판단으로 치매를 의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 또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으로 초기에 관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르신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자녀들한테는 좀 말씀을 안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치매뿐 아니라 본인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마음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치매 역시 또 해당이 되는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상담을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명의 청취자분인데요. 저는 상대방과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휴대전화로 단어를 찾아야지 생각하면서도 금방 내가 뭘 찾으려고 했지 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치매 초기 증세인지 치매로 가는 과정은 아닌지 단순히 건망증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처음에 어르신들이 치매인지 아닌지 고민할 때 이런 증세를 가장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망증은 아닌 것 같고 치매라고 하기에는 좀 증세가 좀 약한 것 같고 이런 증세를 보이는 분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또 이 증상만 듣고 치매 초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희 그 센터에 오셔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면 건망증일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열쇠를 잘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그 열쇠가 보통 선반이나 주머니 속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열쇠를 찾고 나서 여기 뒀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건망증에 해당이 되고요. 초기 치매에서 나타나는 기억장애의 경우에는 열쇠를 발견해도 왜 거기에 열쇠가 있는지 기억해내기가 어려워요. 그 과정을 기억해내는 게 어려운데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열쇠를 보고 이게 뭔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이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 또 서울시 외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치매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선별검진을 시행하시고 또 정상이어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매는 역시 그 건망증 증세와는 확실히 다르군요. 그런 것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경증의 경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경증은 어느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치매 초기의 특징은 이제 최근 기억의 감퇴가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전 기억은 조금 비교적 유지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까먹는다는 듯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언어적 표현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뭐 저것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관심과 의욕이 없고 또 대부분의 일에 귀찮음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르신의 문제를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비교적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을 경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기억 키움 학교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기업키움학교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재활 활동인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인 코트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서 훈련으로는 다양한 요리 수업이랑 뇌활성화 게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외에 신체 활동으로는 뇌신경체조, 실버체조, 스트레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키움 학교는 학교라는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끼리 돌아가면서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어르신 개개인의 초점에 좀 맞추어지기보단 하나의 공동체, 집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자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특정 프로그램보다는 어르신이 흥미를 느끼고 또 어르신에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해도 괜찮겠네요. 네. 요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면은 또 표정이라든지 이런 말투도 좀 편하다는 것을 작업치료사께서도 현장에서 좀 느끼시나요? 네, 물론 보실 때마다 인사를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잊어버려서 인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인사를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르신들끼리도 거기서 좀 친목 활동을 하면서 잘 지내시나요? 네, 뭐 끝나면 저희가 막 이렇게 리더하지 않아도 어르신들끼리 막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집단으로 있으시면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 같은 것도 혼자서 집에서 앓고 있는 것보다는 덜 느낄 것 같고요. 기업 키움학교. 집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집에서 좀 동반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고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이고 관련 있는 활동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르신들에게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보다는 다소 단순하지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가정지향적인 활동이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보호자의 환경 수정이 좀 중요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복잡해지면 인지 능력이 조금 더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환경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환경을 좀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험도에 따라서 약간 스티커 색을 달리해서 위험한 칼이나 가스렌지에는 빨간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는 TV나 라디오는 파랑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가스레인지 밸브 차단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약 복용을 잊지 않게 약 달력을 만들어드리는 등의 시각화 방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인지 훈련은 어르신이 좋아하셨던 활동 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셨던 어르신이라면 뭐 신문 스크랩, 퍼즐, 같은 그림 찾기, 뭐 컬러링 등이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전문 자료실을 들어가시면 인지활동 프로그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시면 좀 집에서도 더 전문적인 인지자극 활동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일상생활 훈련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고
약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증 치매 어르신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도구적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리할 때 다음 과제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레시피를 좀 써드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드리고 보시면서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키움학교 사례를 좀 들어보면 기억키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의 경우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셔서 올 때마다 커피를 찾으세요. 근데 막상 커피를 드리면 커피를 뜯으셔서 내용물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했고 어르신에게 커피 타는 순서를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커피 타기라는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르신이 큰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순서에 맞게 커피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커피 담당이 되셨고요. 일상생활 훈련은 반복적으로 이제 루틴한 과정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셨던 어르신이었다면 산책 같은 신체 활동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뇌신경 체조라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치매 가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키움학교 이성희 작업치료사와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네, 오늘도 안전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은 날씨 때문에 뇌졸중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동파 사고, 보일러 사고, 고드름 제거 출동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시설물 관리 신경 잘 써야겠어요. 네, 이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25일 새벽 5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추운 날이 이어져서 환기가 축적되면서 피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한파에는 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되는데요. 노출된 수도관이나 물탱크,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마른 헝겊 등으로 보온을 해주시고 수도 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지 동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외출 시 보일러도 약하게라도 틀어놓는 것이 좋고요. 예, 이미 얼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죠? 네, 이럴 때는 헤어 드라이기에 약한 바람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점차 녹이면 됩니다. 이때 또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유리가 깨지거나 계량기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계량기 유리가 깨지는 등 동파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전국 국번 없이 121번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이용 시에는 해당 지역 번호에 121번을 누르시면 긴급 복구반의 신속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도관 계량기 동파 사고 121번 해당 지역 번호를 입력하고요. 121번을 하면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드름 사고도 요즘에 많기 때문에 섣불리 없애려고 하지 말고 119에 연락해서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발생한 밀양병원 화재 사고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5분쯤에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이상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초기 진화를 통해서 막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잔불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세종병원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양병원 환자들 94명은 전원 구조 조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종병원 환자 중에서 사상자가 53명인데요. 그중에 사망자가 8명입니다. 사망자는 요양병원과 세종병원에서 모두 발견됐고요. 두 병원 환자들은 전원 지금 현재로서는 밖으로 다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속보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